분이에요. 그분도 실제 짜게를 전파하신 분이고 주경을 달고 다니는 분이신데 그것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까 그 웃음 그 치료사 그분과 같은 그 똑같은 이치거든요. 좋기는 좋으나 지나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가 들게 되면은 입맛의 미각이 좀 노둔해지고 아울러서 연세가 드시면은 드신다는 증거가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수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삼투압작용을 잡아주는 것이 염분이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조금 짜게 드는 것은 괜찮으나 지나치게 짜게 들어버리면 어찌냐, 이것이 아까 말한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나요.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암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마다 체질이 있으니까 자기가 먹었을 때 입맛이 가는 자 척도 답이에요. 괜찮다, 좀 간이 맞다, 이 정도가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답이에요. 간이 맞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간이 맞다고 하는 것은 짜서 못 먹어요. 괜찮아요. 노인들은. 젊은 사람은 그렇게 짜게 먹으면 그렇지 않아도 세포 안에 수분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입맛에 맞으면 돼요. 네. 네. 아, 예. 선생님 질문이 긴 말을 묻고는데 실제 성리학은 실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17세기에 반개 유형언어 학문을 실학 그러지요. 실학이라는 말을 처음에 누가 주자가 썼어요. 주자가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을 합쳐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실학 그려놨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 학자들이 주축이 해방 전에 일본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 우리 학자들이 반개 유형원 선생을 일컬어서 경세치용 이용생 실사고시에서 그분들을 이게 경세치용 이용생이 다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학으로 구분을 했는데 구분이 될 수가 없고 주작은 근본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주관주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문의 부흥을 성리학이라면 진흥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리학적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한 사람은 우리가 성군이라고 뽑는 세종대왕, 영종주 이분들이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정치적 붕당에 의해서 정치적 그 사리 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리학의 본 정신을 잊어먹으면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조선족 알기는 결론적으로 성리학에 의해서 나라를 망쳐먹는 이런 결과가 생겨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은 성리학의 본 정신이 훼손되면서 이렇다. 성리학자 중에 가장 큰 학자가 율곡과 퇴계를 뽑아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율곡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아까 말은 맹자의 역사응임이나 공자의 대동사상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율곡은 당신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송구봉송 이필 선생이에요. 그 양반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서인의 종주인데 율곡 살 때는 그런 일도 없었고 서인의 종주인데 송구봉 선생은 서손이에요. 서손. 그 당시 서손 이 적선들과 같이 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활약을 했고 또 산업공상은 없이자고 주장을 했어요. 율곡은. 어디 유학과 경전에 그런 것이 나오냐 성리학에. 어디 있으면 갖고 와봐라. 공자는 바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으면 나는 마구라도 온다 하면서 논에 나오는 얘기예요. 후대 학자들이 지어붙인 얘기예요. 산업공상도. 반상의 차별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 율곡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대사관 뺏으러 다 그만두고 황해도 해주 석담으로 내려가갖고 철공소리를 해서 지금으로 말합니다. 어디 신분에 어디 직업에 차별이 있느냐,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정신은 실사고시 정신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묘를 살리지 못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져갖고 결론적으로 잘못된 성리학으로 인해서 조선조가 망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리학의 근본 정신은 나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풍수는 그자로 자연현상이거든요. 자연현상인데 풍수의 원리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나 천지 우주가 대활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자연보호론자들이 저는 풍수 공부를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풍수가 다 살아있는 원리인데 이 살아있는 것을 더 활발하게 살리자.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암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수술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죽이는 거예요. 배를 가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인데 배를 가르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이거든요.
원리가 그대로 풍수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보와 염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다고 봐요. 살아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 이게 비보고 넘치라는 부분 눌러줘. 빼줘. 설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염승 그래요. 그래서 결론 균형과 조화의 원리인데 대활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가늠자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두 형세론과 음양 이기론으로 나누죠. 크게 보면요. 만두 형세론 산악의 형태, 오고 가는 것. 산맥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만두 형세론이라는데 만두 형세론을 가장 잘 펴놓은 이 산세의 맥이 산경표라는 책이에요. 이것이 정조 때 전국 순창에 살던 신경준이라는 분이 백두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을 해남까지 해서 족보식으로 쭉 만드는 것을 이것을 나발자로 거시기가 육당 최남선이가 발행을 하고 그놈을 보면 우리 산맥이 다 살아있다,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음양 이기로는 그전에는 그렇게 발달이 안 있었어요. 풍수에서. 근데 청나라 황제 누르하치가 만주에서 황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모든 학자를 총동원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고린 밀망부제의 끝없은 이 들판이잖아요. 들판에서도 무엇인가 맥이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맥이 흐르기 때문에 나 같은 황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 만들어봐라 라고 만드는 것이 평양맥론이에요. 그래서 그 음양 이기론이 나오는데 그 음양 이기론은 전라도 학자들이 많이 수용을 해요. 전라도는 산악이 적으니까 만두 형태로는 저쪽 경상도 학자들이 수용을 해요. 갖고 이것을 쓰는데 실제로 이것이 저번 시간에도 구체적인 말씀을 시간도 그렇지만 장소 때문에 내가 말씀을 차마 못 드렸지만 천리 내림의 일석승지요. 천리가 이렇게 오다가도 자리 한 자리 만들어진다. 이것이 그것인데 승생기론이거든요. 살아있는 기운을 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운을 어떻게 타냐? 균형과 조화에 의해서 주변의 산세에 의해서. 근데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산세를 보고 찾아내는 방법 음양 이기론으로 해서 찾아내는 방법 이것인데 음양 이기론은 저번 때 내가 이제 나치판에서 천반, 지반, 인반, 삼반이라고 했지. 그것을 15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전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1시간에 15도씩 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음양맥으로 다 구별을 해놨어요. 24방을. 그래갖고 이제 음으로다가 선맥이 구부러지잖아요. 이걸 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구부러는 것을 음으로다가 양으로 가다 양으로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물이 또 들어오고 나가는 것. 물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물을 얻은 득, 물을 얻은 파, 내륙 이 세 가지가 혈에서 무슨 좌향으로 올 때 많이 떨어진다 이것이 평양맥론에 의한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요 이것은. 근데 이제 그 만두 형세로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터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연화 부수형이다. 연꽃이 이제 피어있는 물에 피어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연꽃 잎사구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연줄기가 어디가 있고 또 연꽃에 맺힌 이슬이 어디가 있으니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터득을 해갖고 있는데 결론은 균형과 조화요. 결론 균형과 조화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균형과 조화냐. 기운, 승생기, 기운을 타는 자인데 기운이 균형과 조화. 아까 우주는 만유인력 원리고 법칙에서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 일석, 그 생기지지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왜 그런 것이냐, 동기가문이라는 원리예요. 근데 동기가문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되는데 저 신학자들이 이걸 전면적으로 반대했어요. 어떻게 동기가문이면 죽은 아버지 뺀다고를 믿어갖고 사는 아들한테 이것이 영향을 미치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다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었는 거니 그러면 동기가문 온다고 하면 살아있는 두 아버지를 가서 현처에다 매달아놓고 뒤지게 팼단 말이에요. 죽게. 그러면 아들이 죽여야 할 거 아니냐고. 멀쩡하던 아들. 근데 뭔 동기가문이냐. 이런 게 이건 미신이다. 이렇게 또 신학자들 일부는 성호이익이나 다산이나 이 사람들 남인 학자들 또 미신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네요. 왜 이 양반들이 음양론을 골랐어요. 음은 양을 잡아대고 양을 음을 잡아대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음이고 산 사람은 양이 음양이 그 기운이 통하는 것이 양양끼리는 통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버지 백날 두들기 패야 아버지만 아플 뿐이 자식은 상관없어. 같은 양양이기에. 근데 죽은
죽은 사람 부모고는 사는 사람은 같이 기운이 통해요. 이 음양의 원리에서 나는 이것을 따라 공부하면서 천재 중에 정다산이가 그 양반이 저 경기도 마석 양수리 사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당신 그 집도 있고 그 위에 당신 살아서 묘를 잡아놓은 자리가 있거든. 그 묘가 거기 가보면 팔풍 치어지쳐요. 그래갖고 혼천살에 닿는 자리인데 거기 가면 어떠냐 지리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뭔소로 되어 있는 거니 거기다 그런 데다 쓰면은 집안이 다 각산 풀려고 풍미박산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 양반은 진짜로 양심이 언에 일치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그것을 나름대로 이 혼천살을 모를 택이 없다고 봐요. 그건 박학다식은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시험을 필요는 없거든. 결론적으로 그 집 식구들은 다 그렇게 돼가요. 이런 거에서 이 풍수라는 것은 나는 볼 때 귀납적으로 가고 연역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볼 때 그랬어. 나도 풍수를 반대하려고 공부했어요. 나는 우리 집안이 이러면 묘수다 망한 집안 중에 하나예요. 한 선조당 10번 이상을 나온 게 돼 있어요. 묘를.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여기 존경하는 우리 고향에 저 선배님도 있네. 김상복 우리 전라북도 의장님 지내신 분까지 고향 분도 오셨는데 우리 집안을 잘 압니다. 저거는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그 반대하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뭔 지금 세상에 이런 풍수가 어디가 있고 이런 동양화가 어디가 있느냐. 근데 책은 볼지 알았느냐 한문은 나온 차. 그래서 공부를 해보는데 반대하려고 한 거지요. 아까 말한 망토 행사는도 익혀봤고 음양 이기는도 익혀봤어. 그래갖고는 전국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집들 3대 이상의 부귀공명을 누린 집을 내가 100집을 다 선택을 해봤어요. 호남 같은 경우는 인천 김성수 집, 서도 장씨들, 그리고 저 미원 그룹 있죠. 미원 임대용 씨 집. 이 사람들 집 묘를 내가 전국적으로 100개를 선정을 해갖고 이 만두 형태론과 음양 이기를 거꾸로 싹 다 조사를 해봤어. 나같이 천학 비제에서 잘 모르는 거는 몰라도 100% 나는 맞다고 봐요. 나는 그래 나는. 근데 아까 최종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것이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있다고 봐. 있는 것을 있다고 해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몰라도 내가 해본 게 맞는 것을 어찌요. 그 어려운 음양 이길은 진짜 폐양면은 어려워요 그건. 조경님은 맞아. 그래서 그 뒤부터 우리 동양학자들이 거침없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진짜 있구나. 이것을 나는 현대에서 특히 나는 현대사회에서 풍수지리로 나는 원흉이 써야 한다고 봐요. 특히 자연보호론, 지구환경보호론자들은 아까 말한 대활무로 원리에서 풍수를 시작하거든요. 살아있다 우주가 살아있는데 이것을 잘못 오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은 네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네가 살아있어야 내가 사는 거야. 내라는 것은 지구요 우주요. 그런데 우리가 많게나 써가지고 이런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자기가 이익을 몰랐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나를 죽이는 일이요. 나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원리가 풍수의 원리예요. 기룡화복 문제 이기 이전에 활무로 문제였어요. 우주는 살아있다는 문제. 우주는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면은 행동 막힌막색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아울러서 이 마음을 수양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것까지도 뛰어넘어서 더더욱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학문이 난 이 학문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강 듣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제가 저녁을 하는 자리에 모 전직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청와대 그 자리가 이 풍수지리학 설상 아주 나빠가지고 들어가는 대통령마다 성에서 나온 사람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것마저 또 못 나온다고 이렇게 막아버려가지고 잘못하면 이것도 불행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쫙 두 패로 갈리더라고. 못 나온다는 거 나도 왜 나오라고 그러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 전에 문화청장에 있던 그 유 청장이 말을 위원장으로 했지만 다시 그것을 공론화해야 된다. 이래서 감론을 박하다가 이제 어제 끝난 일인데 우리 존경하는 청복 선생님께서 또 저쪽에 우리 또 입산 수도하시는 저렇게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오늘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 청와대의 지금 풍수학설상의 직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다가 망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시지 말고 다음 당에서 발표하시면 아마 개서 특별히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아까 어디 한종대 국장 동아일보 한번 좀 특종을 해보시지. A 채널도 좀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이 김정일 선생의 동양 사상 특강의 하이라이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를 하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시지 말고 다음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굿이 화복지문이라 안지 새치도 안 되는 혀끝을 조심히 하죠. 이거 잘못 나도 오래 살고 싶거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이 부분에서 왜 제 생각이 엮었어요. 나름대로 말하면서부터 나름대로 세상의 풍수를 책이란 책은 다 나름대로 읽어보고 남한을 내가 내 발로 3번 이상 걸어다녔어요. 전체 남한을. 그래 나름대로 이런 것을 반대하려고 하다 이 학자 길을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나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싶고 오래 가고 싶어.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개인적으로 독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손해볼 일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국회의원보다는 감히 내한테 나를 스스로 높여서 본다면 왕사하는 사람이 맞아. 나는 왜? 초문도 내가 나름대로 읽을 줄 알고 지리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으로는 그래요. 나보다 다 공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장에서 벨벨 사람을 내가 다 만나고 봤지만 사자 여기 우리나라 최고의 객관적으로 학자 역학자 계시지만 저거는 어쨌건 다 인정하는 사람이요.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받은 사람 아니요? 근데 어찌냐 이것은 혓바닥 잘못 놀려면 큰일 나는 일이라 이 부분을 잘못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절반만 가르쳐주는 대통령이 오시라고 몰라 가만히 있어봐. 저 존경하는 박강원 의원님께서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 잘해갖고 독대를 한번 하라고 하면 내가 진짜 풍수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왜 이건 이러고 저래는 저거고 이러고 말할 수가 없고 이 풍수의 우리나라의 자연 풍수로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도선국사 운영자가 양반이 전남 어디 출신인 분이 그거 어디에 월출산 밑에 그거 어디죠? 영남 출신이요. 그리고 호가 옥룡자인데 그 양반이 중국의 일행선사를 만나갖고 풍수의 원리를 깨쳤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행선사하고 이 연대 차이나 당나라 때 사는 일행선사는 안 맞아요. 150년 차이 나는데 그 후대 지어붙인 얘기고 어쨌건 우리나라 풍수학의 시조는 옥룡자 도선국사인데 도선국사가 사만 비보론을 처음에 주장해요. 중국에도 없는 풍수예요. 아까 말한 이 균형과 조화에 입각해서 염승과 비보 해가지고 부족한 데는 돋고 넘치는 것은 빼주자 이런 원리를 주장하면서 당신 고향이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보니 차령이랑 전라도 사람 등용지 말라고 실제 훈요십주다 썼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도 있어. 후세에 유조된 것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훈요십조에 당신이 전라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은 좋아하는데 차령이라는 충청남도 충청 일부 지금 세종 신도시까지 싹 반대하여 충청도 사람 좋아할 거 없어. 전라도하고 한 글자 먹어. 충청도까지라도 다 쓰지 말라는 논리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냐 보면 당신이 고향을 싫어해서 그냥 그 양반만큼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전국사만큼. 근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풍수는 창풍 득수거든요. 바람은 감추고 물은 없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하늘이고 물이라는 것은 수요. 천지요. 음양이요. 이것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자는 게 풍수요. 근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배우는 배산임수요. 덕자부터 배를 산을 짊어줘야 서풍을 막아주고 따뜻할 거 아니오. 물이 있어야 농경지가 있고 물을 먹을 거 아니오. 쟤는 남 뜰라면서 떼고 그리고 산진수예요. 산이 끝나가고 물이 돌아다니는 데래요. 만국수가 조당하고 13,000이 조물이에요. 그래야 손사 바람을 막아서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이게 다 과학과 합리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왜 그러면 옥농자가 부선국사가 그런 말을 했냐. 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사행천이라고 비가 가는 것 같다 해서 뱀사자 해가지고 사행천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은 산은
물을 만나면 건너뛸 수가 없어요. 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은 이쪽은 어찌냐 더 침식을 시켜. 이쪽은 퇴적을 해요. 이쪽 침식하고 이쪽 퇴적하고 이놈이 더 심어져. 이놈이 이제 이렇게 물이 막 통으로 우각구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사람 사는 데는 어디냐? 여기서 사람이 살아요. 여기서 사람이 살아면 어찌냐? 큰일 나요. 이게 자연이요. 물이 이렇게 쳐. 물바람이 더 센 거요. 그럼 여기는 자꾸 침식이 가가. 여기는 자꾸 퇴적이요. 퇴적이 가면 땅이 걸어. 그런데 사람 살 원인이 그리고 한강이 크게 보면 어떻게 생기는 거니? 이렇게 한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북이고 이게 남이요. 그러면은 한강은 이 서울의 중심자를 기르는 강 북이에요. 물이 이렇게 싼 거예요. 그리고 한양의 터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산이 북에서 남으로 오고 동에서 서로 가요. 큰 우리나라 산 내그 주틀이. 근데 한양터는 어디냐? 이쪽 이 좌청룡 인왕산이 한양은 오히려 높아요. 그래갖고 청계천이 거꾸로 서에서 동으로 흘러. 큰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흘러. 그러니까 이 활포를 아주 한양이 잘 했어요. 근데 서쪽에 그 우리나라 원래가 동쪽이 높은 동부 서쪽 지형이니 한양터만큼은 낙산 서쪽이 낮아. 아니 동쪽이 낮아. 동쪽이 우리나라 전체로는 동쪽이 높은데 한양터에서는 동쪽이 낮아요. 그리고 서쪽이 인왕산이 높아요. 그런 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한양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한양터에 대한 큰 원칙은 아주 좋지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 얘기를 않고 어쨌든 여기 어디냐 이게 한강이면 여기가 강남이야. 강남. 땅 투자하려고 했다니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이런 데가 땅값이 막 올라가요. 이거 벗어나들 아니요.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 땅 투자하려면 꼭 이런 데다예요. 강이 싸는데 여기 땅은 땅 투자가 안 돼요. 여기 땅 세계 문화 문명의 발생지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다 이런 데서 문화가 싹 틀려요. 이게 풍수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이요.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데 있다 사람 이런 데는 진짜 모기도 안 살아. 진짜요 진짜. 자연 풍수라는 자연을 아주 깊이 침자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모기 안 삽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떻게 모기가 살아. 그런데 사람이 살아서 졸 일이 어딨어. 기가 다 흩어지는데. 근데 그러지만은 팔풍치에는 부동이에요.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들 묘 쓰는 거 봤어요. 바가지 묘를 써. 전라도 묘는 충청도 묘라는 데는 이 용묘라고 쉽게 무식한 말로 꼬리 묘의 그 머리 쪽이지 꼬리가 길어. 특히 전라북도 이쪽 서쪽 김제 이쪽은 보니까 묘를 쳐 동그라미게 써. 이 바가지 묘인데 왜 그냐 사방이 툭 터져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바람이 들어오면 한 가지 정체를 안 하면 그도 해가 적어요. 이것은 팔풍치유는 무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간대로 바람이 세게 들면 엄청 세요. 문근 여기다 바람 딱 문었다가 창호지에다 문근 여기다 바람 구역 딱 대놓고 호대고 있으면 1시간 만에 바로 감기가 들어요. 근데 백화점 나가서 돌아다니는 감기 안 들어요. 이렇게 기라는 것은 어디 한쪽에 뭉치기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데가 말하자면 기가 흩어지는 데요. 이런 쌓이는 데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산천은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혈로 볼 때 유일하게 이것과 반대되는 형국이 계룡산하고 금강이에요. 그게 아까 말은 도성국사가 그 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이 계룡산은 어디서 시작한 거니? 백두대간이 내려오다가 무주 덕이산에서 시작해요. 무주 덕이산에서 전라북도요. 물은 그냥 전라북도 장수 수문치요. 그래서 물속자 나눌 분자 물이 장수에서 나눠지는데 전라북도에서 시작된 물이 전라북도에서 시작된 산이 어디로 가보니 충청남도 대천대까지 충청북도까지 올라갔다 충청남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 근본 산업은 정반대로 300리를 거꾸로 올라가요. 이 금강과 계룡산이. 그런 게 한양에서 보면 어찌냐 모든 산이 한양에서의 산세가 다 이렇게 순세로 내려와. 동서는 동에서 서로 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계룡산하고 금강만 거꾸로 치고 와서 이 한양이고 한양이다 보면 한양을 이렇게 치고 달라요. 남쪽을 도와주고 있어. 남쪽을 이러면 이렇게 쌓아야 하는데 계룡산과 이 금강이 그런 게
국가를 경영하는 풍수학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지만은 전라도가 아깝고 좋지만은 말은 바로야. 이게 양심적인 사람들. 풍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선국사의 말이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맞은 말이요. 그러니까 기왕사 세종 신도시를 옮기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 금강에 저번에야 금강 안에 이쪽에 딱 만들었어요. 기왕사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것도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삼천 비보론과 산경표를 정확히 안 읽어보고 이 구역풍수, 이 동네 풍수만 해봤지 전체 풍수를 안 해봐서 우리 우주 풍수를 할지 알아요. 실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여기서 못 하는 이유도 많아요. 나는 그런 얘기 내가 빼고 매번 재능사를 이렇게 얘기해보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 그리고 아는 사람 알아듣는 것이 또 한 가지 내가 힌트를 또 드리다 보면 나도 살아야지. 또 한 가지 감사. 그 힌트를 드리다 보면 우주는 이게 음양으로 돈당했죠. 제일 처음은 토우 시대예요. 그게 그때는 약육강식 시대, 동물과 같은 시대예요. 그러면 문화 문명은 어떻게 되냐? 극으로 먹어 들어가요. 개개 승승 아버지가 아들하고 생으로 먹어가. 그건 토를 이기는 것은 뭐예요? 목극토예요. 그런 게 처음에 약육강식 동물과 같이 살다가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해계목을 잡아요. 그렇게 목기나 석기나 골각기를 이용하는 국가와 민족이 이 힘센 사람 이겨버려요. 그러다가 목을 이기는 것은 뭐냐? 금극목이에요. 그게 가장 무른 청동기나 철기를 이용하는 민족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말하자면 철기 시대예요. 또 철을 이기는 것이 뭐냐? 화학금이요. 그런 게 무엇이냐? 화의 극치가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화의 극치가 원자력이라는 것은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 의해서 원자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화를 잘 이용하는 민족이 천하를 지배. 이게 전형적인 거가 지금 환태평양 화산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 나라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무엇이냐? 화를 이기는 수국화예요. 우리나라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힘을 써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수국의 나라, 물의 힘을 원용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천하를 지배하게 되어요. 그러면 어찌냐? 내가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수판을 튕겨보면 서기로 1984년부터 수운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소광절이 중국 송나라 소광절이 이 큰 사이클을 12만 9,600년으로 사이클을 잡아놔요. 한 사이클을. 이놈을 동서남 최락주동한 게 4개로 나눠. 그러면 시절로 보면 어떤 시대냐? 1984년부터 시절로 보면 가을철에 들어오고 현상적으로 보면 수시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여자의 득세 시대가 되어요. 요거 정병환 대표님이나 요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이 의원님 지금 이렇게 서울대 나오고 훌륭하지만 의원님 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이 공부 훨씬 잘했어. 지금 어찌냐? 어느 학교를 가든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공부 잘해요. 이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지의 기운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요. 지금 어찌냐? 수의 기운이 들어와요. 수의 들어온 게 수는 여자 기운이요. 그러니까 옛날 나 어려서만 오더라도 상명 하다리지 뭔 얘기를 하고 뭔 소통을 하고 뭐 소통이 어디가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금 그렇다면 큰일 나. 이게 뭐냐? 수시대예요. 무르기운이에요. 무르기운이라는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 다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상하가 없어져. 상관도 없어지고 밑에 부하도 없어지고 이런 기운이 지금 84년부터 들어오는데 이게 가을철 기운이며 이것이 어떤 기운이냐? 현상으로는 수 기운이요. 그것이 앞으로 가야 할 것이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56인데 20살 때부터 내가 맨날 이러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더만. 나는 무엇을 주장했냐? 수소. 내가 오래된 제자들 몇 명 있네. 저거는 진짜 오래됐네. 항시대가 우리나라를 살릴 것은 수소다. 물이다. 여자를 존경해야 한다. 인자는 컴퓨터, IT가 나는 컴퓨터도 못하지만은 IT가 우리나라를 살린다. 이것이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알아보시라. 원리가 어디 떨어져라. 원리가. 그러니까 승질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자한테 밥도 못 얻어 먹는다. 여자한테 쫓겨나는 세상이다. 이것이 되어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나는 좋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이것이 12만 년이 4만 년 저기로 가요. 아직도 멀었어.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4만 년이나 이 기운이 갈팡인데 우리나라가 아주 좋아져야 되네. 아주 좋아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수국이요.
그럼 왜 수국이냐? 그러면 내가 언제 내가 길다 얘기를 또 길어져 얘기가. 우리나라가 수국이요.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화산되는 화국이기 때문에 갓들은 지금 최고 성세를 들여도 얼마 못 가서 별 것이 없어져요. 우리는 아주 좋아질 판이에요. 근데 교육이 잘못되어서 시발 무엇을 알든 못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데 나보다 훨씬 몰라. 이렇게 해서 남자이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기운이 우리한테 오고 있고, 잘 이것을 당하고 이 원리를 아까 말한 그 원시 시대, 그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저 원자력 시대, 수소 시대,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럼 수소 시대 다음에 또 이때는 이제 다시 또 원시 반복이라 무엇이 되는 거니? 이때는 빙하기가 또 와요. 이게 사이클이요. 그럼 이 원인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지구 중심에, 태양 중심에 이것이 서로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것이 이 기운이, 힘이, 인력과 청력이 어긋나면서 이제 변화가 와요, 지구상에.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서 여기에 맞게 되거든요. 그게 앞서가야 해요, 사람이. 가장 먼저 정치가 앞서가야 해요. 근데 제일로 정치가 이 민의를 내가 해본 게 그래요. 나도 흑척이 전에 참 두 사람들 이렇게 뭉쳐다녔는데 내가 해본 게 마음대로 안 되더만. 눈치를 봐야 해요. 근데 거기서 안 찍어주면 안 된 게 해도 할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정치를 왜 정치인들이 제일로 멍청하냐 하는 게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멍청할 수밖에 없어. 그 편견이.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하나가 끊고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무르 근거로 해서 수시대로 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우리나라를 수국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나라 수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의 속국을 못 벗어나요. 큰 틀을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좌청룡에서 본신 안산이에요. 그렇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무엇이냐? 영원히 중국에서 못 벗어나. 근데 도선국사가 제시했던 그 방법을 원용해서 잘만 쓰면, 내가 그 말을 못해 여기서 쓰면 어떠냐? 그 큰 중국이 우리 500%로 잘나버려. 그리고 수시대가 이제 와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애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사람마다 만나서 협업가 하려고 강의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속셈은. 이것을 나 혼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술로 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의술로. 내가 하나도 안 되겠어요. 하나 박사만 긴디 검증을 해봐서 무슨가 검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음양오행으로 해서 원리 협력이 진짜 맞아요. 누가 말하면 맞아. 그건 내가 힘이 없을 뿐이요. 그래서 기왕서 하려면 학문을 뭐 때문에 했냐? 민이 위하여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고 식자가 해야 할 일이요. 그것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학문도 그건 공허한 학문이라고 나는 봐요. 근데 그 원리가 있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근데 말 잘못하면 나보고 뭔 사이비네 못하는 게 일간도 내가 이간은 좀 더 편해. 일간은 진짜 내가 속으로 조심해서 노심조사하고 이거 잘못하면 또 채찍혀가고 큰일 나는데 이게 할 말 못하는데 여기 영년분들은 대충 뭔 말인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쨌건 그런 것이 제 생각이다라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것하고는 그래도 그 문자 편집 마치도 그래도 한시를 조금 너무 흉내를 내거든요. 내 시는 내가 문학적 재질이 없어서 못하고 오늘 강의와 가장 잘 맞는 시가 저 소동파가 진 제 서린백이라는 시가 잘 맞을까 생각이 나서 하나 읽어갈까 합니다. 그것이 보시보니 횡만성령 가로로 보면은 영 꼬불꼬불 설명이 쓰시면서 좀 해주시고. 네? 저 글을 좀 쓰시고. 쓰면서. 쓰면 너무 길어지는데. 아니 길어져도 의원님 뭐. 외우기만 하면 쓸 줄 모르는 거 아십니까? 아니 잘 쓰면 전부 다뭐 한자를 다 써놓고 적어놓으니까. 지금 벌써 130분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맹필입니다. 오죽하면 그 유명 동학 사상가가 자기는 방안의 견촛불인데 우리 천국 김종인 선생은 중천에 떠 있는 태양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이렇게 훌륭한 위원님께서
정말 그 2016년 대한민국 20대 국회에 진출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현재 국회 농해 수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경실련이 수여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비롯 국정감사 우수위원 5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 300명의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실적 7위를 기록했고요. 쌀값 24만 5천 원을 가장 먼저 제안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종혜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요, 제 소동파 진신이 가로행자 볼까지 가로로 보면은 성 이렇게 장성이 이어진 것 같이 산맥이 이어져 있고 칙 옆에 딱 붙어서 산 아래 가서 보면은 보시군이 봉우리는 한 봉우리만 빈다 그잖아요. 산을 볼 때 멀리서 보면 산맥이 비는데 가까이 딱 붙어서 하나만 비잖아요.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원근 고저 높게 보고 다르고 각각 달라 이렇게 각각 다른지 그러다 보니 여산 중국 여산이라는 데 가서 자세가 봤는데 여산의 진면목을 내가 알 수가 없구나. 그 이유는 뭐냐? 다만 몸이 이 산중 속에 지연 신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그 말은 뭐냐? 주관에서 벗어나서 넘발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말고 한 번씩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이 식견과 생각을 한번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 시로를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